일단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절대 비싸게 가입하지 마십시오. 100세 만기 뭐 보장 막 이것저것 놓고 막 다 때려놓고 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것들로 부담 없이 하셔도 현재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산모님 혹은 남편 어른들 보험보다 지금 아이 보험 훨씬 더 좋게 가입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니의 보험 상담소 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첫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새해 어떤 큰 포부를 담아서 저한테 가장 많이 상담 주시는 태아보험을 최신판으로 한편으로 좀 정리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가입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자료를 여러 개 비교해 보시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공유가 좀 많이 돼 있는 편이라서 좀 비교적 좀 알뜰하게 잘 가입하신 편이세요. 근데 여전히 지인이나 소개나 이런 병원 오프라인에서 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아보험 가입하는데 보통 10만 원 언저리 10만 원 넘게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비싼 분들은 제가 20만 원대 가입하신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가입하고 계세요. 너무 비싸게 가입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좀 그 개념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이 영상에 소개드리는 태아보험 구성은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둘 가입한, 제가 직접 가입시킨 저희 아이들 보장 구성 기준으로 늘 추천드린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괜히 보험 막 가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사기도 하고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단 태아보험 개념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일단 태아보험은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 종합보험입니다. 그냥 어린이 보험이고요.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간혹 가입하시고 태아보험 가입하고 이제 아이가 출산했으니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의하세요. 이미 가입된 보험을 다시 가입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에는 선천 이상에 대한 보장이 폭넓게 보장된 유일한 보험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출산하자마자 바로 갈아타시게 되면 선천 이상이 생겼을 때 보장할 수 없는 게 생긴다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가입 시기 뭐 몇 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정해드리겠습니다. 임신 확인서 받은 시점부터 1차 기형아 검사는 임신 12주 전 내외 전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간혹 건강 이상이 있거나 태아 이상 소견을 받거나 임신에 이상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가입은 어려워집니다. 태아보험 가입은 어려워지게 되고요. 특히나 태아 이상 소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 소견을 받기 전에 미리 태아보험을 가입 안 하실 게 아니라면 미리 임신 확인서 받은 시점부터 임신 12주 전후 1차 기형 검사 하기 전 그 사이에 보통 5주에서 한 11주, 12주 사이 될 텐데 그 사이에 미리 가입하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지금 가입하시려면 태아보험, 자녀를 위한 보험을 잘 가입하실 수 있게 안전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만기 추천. 요거는 제가 충분히 고민했고 제가 명확하게 답을 내린 내용입니다. 저는 30세 만기로 무조건 가입하실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보험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하시는 게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난 영상에도 몇 번의 얘기를 다룬 게 있기 때문에 요건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100세 만기로 가입하고 싶다고 상담 주셔도 저는 30세 만기로 설계를 보내드립니다. 그만큼 저는 확고합니다. 무조건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만 저는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태아보험 추천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딱 필요한 것들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보장이 중요한 특약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특약들이 전체 구성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뼈대 핵심 중요한 덩이들은 다 제가 설명드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내용이 많아서 짧게 특약명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태아 전용 특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태아 시기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선천 이상 보장이 폭넓게 보장되는 태아 전용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아 전용 특약이라고 해서 태아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출생 직후 아이에게 발견되는 선천 이상이나 여러 가지 치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천장애 출생 1, 2, 3종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 그리고 선천 이상 입원 일당, 그리고 선천 포함된 질병 수술 담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8대 장애 진단,
이건 장애, 심한 장애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진단 담보. 요건 6세 만기로 끝나는 담보고 일단 요렇게 저는 주요하게 태아종 특약을 구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요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있는데 딱 필요한 것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하신다고 하면 필수로 넣는 보장들이죠. 3대 주요 질환 진단 특약이 있습니다. 암, 뇌, 심장 세 가지가 있고요. 암은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암을 진단받으면 이 치료 방법이 많이 진행이 되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에 대한 보장, 그리고 뇌 쪽 보장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양성 뇌종양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3대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비 특약은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심장 같은 경우에 좀 추가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선택 특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고 보장. 일단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다치거나 이런 사고에 대한 보장을 주요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절 진단, 그리고 화상 진단, 그리고 상해 흉터 수술 담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입원, 수술. 그리고 입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시절에 입원 빈도가 잦기 때문에 출생 직후 니큐 신생아 중환자를 들어가는 것도 다 입원 일당 등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 수술 보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 가장 넓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딱 효율적으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로 제가 안내 드릴게요. 질병 입원 일당 1부터 180일까지 보장이 되는,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도 1일부터 180일.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요거는 선택 특약으로 넣을까 필수로 넣을까 하다가 필수로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들이 입원하면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면서 다인실을 불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1인실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효율적으로 보험료 부담 낮추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이라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담보,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담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입니다. 수술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수술 선천 포함 담보로 구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질병 수술 1, 6종 요거는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선천 이상 보장까지도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해서 필요한 거라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상해, 사고로 수술할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술 담보와 더해서 상해 수술 1, 5종 종수술 담보까지 구성하시면 입원 수술 특약은 추천 특약은 다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 주요 특약,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그래서 만에 하나 상황에 대비해서 보장 구성하시면 좋을 가성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추천드리는 건 목록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그리고 어린이 심장 개용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그리고 인공 와우 이식 수술, 조혈모 세포 이식, 5대 장기 이식, 각막 이식 이렇게 세 가지 이식 수술 담보하고, 그리고 어린이 감염병 특약이라고 몇 달 전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요거 2종 두 가지 특약이 있는데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과, 그리고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 RSV라고 하는 감염병에 걸렸을 때 보장되는 것들.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빈도도 좀 있는 편이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험료 굉장히 저렴해서 그냥 빼기보다는 넣으시면 좋을 것들, 자동차 사고, 스쿨 존내 교통사고 담보랑 그 다음에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담보하고, 그리고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담보, 이렇게 가성비 특약으로 저는 많이 추천드립니다. 추천 특약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좀 구성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은 특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수족구 진단 담보가 있습니다. 요거 아이 어린이집 다니는 시점에서 유치원 다닐 때 하고 많이 걸립니다. 감염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한 명 걸리면 이렇게 같은 반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그 입 주변에 약간 수포 올라오고 손에 수포 올라오고 이 정도고요. 특별히 치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는 감기 같은 질환이기 때문에 꼭 필수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워낙 큰 애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워낙 큰 아이 걸리니까 요거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특약이라서 추천을 선택적으로 좀 구성하시면 좋은 특약이라고 저는 안내 드립니다. 요거는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만큼 보장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건 선택적으로 수족구 이런 것들 좀 흔하게 걸린다던데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면 구성하시면 좋은 특약입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아까 제가 추천 특약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선택 특약이 하나 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 가로하고 치아 파절 제외
담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골절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좁은 겁니다. 왜? 가로된 내용이 있죠. 치아 파절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골절 진단은 치아 파절까지 보장을 합니다. 대신 요거는 치아 파절은 빼되 다른 신체의 어떤 뼈의 골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를 최대로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적으로 보시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비, 응급실 내원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응급, 비응급 다 보장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응급 환자만 내원했을 때 보장이 되도록 보장 내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 응급실 내원하시게 되면 보장 못 받는다는 조건도 있고 그리고 요게 보장 금액이 보통 한 3만 원 내외 정도 구성을 하는데 보험료가 비쌉니다. 제가 띄워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장 금액 대비해서 요걸 넣을 만한가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응급실 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수의 고객분들이 보장을 받는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구성을 일단 해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요 좀 보험료 좀 아끼고 싶고 요 응급실 내원 3만 원 정도 안 받아도 되겠다 하면 요거는 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거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 심장 보장은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보장 범위가 좀 더 늘어난 최대 보장의 심장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조금 많이 어느 정도 추가가 돼서 선택 특약으로 뺐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만 있어도 주요한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심장 보장을 최대로 가족력에 심장 질환이 좀 있으시거나 부정맥 이런 것들까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보험료는 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특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거를 이제 1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데 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특약입니다. 근데 요거는 중복 보장이 안 되는 실손 보장입니다. 피해액 한도로만 보장을 해줘서 한 군데 가입되고 두 군데 가입, 세 군데 가입되면 각 금액을 중복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n분의 1로 쪼개서 주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 가입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건 또 가족 보장입니다. 거기에 그 주소에 거주하시는 가족들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모님이나 남편분 보험에 이게 있으면 굳이 자녀 보험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없다면 자녀 보험에 추가하시고 있으면 굳이 넣지 않아도 돼서 선택 특약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추천하는 특약.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태아보험 전체 특약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게 대략 한 50개 내외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비추천 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추천 특약들이 꼭 중요한 것들이냐?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여러 특약으로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 구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보장이 되는 것들, 굵직굵직하게 추천 특약들에 보장이 되는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되는 것들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대부분 그런 특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입자분이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로 보장을 강화를 원하고 중복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넣지 않아도 돼서 제가 비추천 특약이라고 안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록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 요거는 좀 많이 주변에 듣다 보니까 이거 있어야 이걸 보장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모두 암 진단비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세부 항목은 비추천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암에 대한 보장을 좀 강화하고 싶으시면 이런 세부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 요거는 일단 최초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암에 진단을 받을 때 재진단암이 있어도 재진단암 진단비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암 진단비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을 진단받고 2년 뒤에 다시 진단이 되는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바로 재진단암입니다. 근데 최초암 진단 받을 일도 30만기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성인보다는 현저히 낮고 위험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거기에 재진단암까지 간다는 건 좀 많이 암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느낌이 있고 이 보험료도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 특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에서 180일 담보가 있는데 그거는 보장시효 가장 넓은 게 있고요. 그리고 1에서 10일, 1에서 30일 특약이 있습니다. 요건 추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장시효가 적으니까 보험료가 좀 싸지 않을까? 아닙니다. 180일하고 보험료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10일, 130일짜리 넣을 필요는 없고요. 180일짜리 구성하시면 되고, 이 괜히 질병예방일당 같은 경우에 보험료 비싸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추천 특약으로 뺐습니다. 차라리 질병예방일당 올리실 거면 180일짜리를 최대로 올리시고 1인실, 2인실 이런 특약들을 좀 보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도 120대 질병수술이라고 있습니다. N대 질병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굳이 이미 보장범위가 더 넓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해서 비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골절 관련된 깁스 치료비, 부목 치료비 이런 것들. 골절 진단 받으면 깁스라도 하든 골절됐기 때문에 다 보장이 되는데 굳이 깁스 치료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보장받겠다고 하시면 구성하시면 되지만 뺐습니다. 이미 골절 진단비가 골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판 손상 골절 이런 것도 골절 진단비에 다 포함되는 하위 항목입니다.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일단은 뺐습니다. 중복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력 치료, 시력 교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리고 보험료가 좀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비추천 특약으로 저는 빼고 제 구성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넣지 않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이제 자녀 보장 말고 산모님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산모 특약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의 주 보장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죠, 태아죠. 근데 이 산모 특약을 넣으려다가 자녀 보장을 가입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 내용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산모님 보장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요거 조금 넣으려다가 자녀 보장이 큰 덩어리를 가입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산모님이 어떤 과거 병력이나 질환이 5년간 좀 있으시면 산모 특약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자녀 보험 가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산모 특약은 빼셔야 자녀 보험 무단하게 가입할 수 있고요. 내가 좀 건강하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일에 좀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산모님이시라면 추천드리는 게 산모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필수는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산모 특약 추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산모님의 개인적인 질환에 대해서 임신 관련된 것 외에도 개인적인 질환이나 치료 이력에 대해서 모두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사실은 꼭 인지하셔야 되고, 일단 산모 특약 구성하신다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구성입니다. 이것도 목록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두 번째, 임신 출산 관련 고혈압 당뇨병 입원 일당. 세 번째,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네 번째, 임신 중독증 진단. 그리고 다섯 번째, 태반 조기 분리 진단. 여섯 번째,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 그리고 일곱 번째,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진단. 요 정도 7개 특약 구성하시면 산모 특약 하신다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대 사은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은품은 보험사에서 설계사한테 가입하면 주라고 지급되는 공식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을 한 사은품 지급은 3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업입니다. 보험업법으로 정한 불법 영업이고, 그렇게 되면 설계사 자격 정지는 물론이고 벌금이나 징역 등의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은품으로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은품으로 준다 해놓고 퇴사한다든지 이직한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잦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달 내는 보험료 10,000원 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내면 24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한 달 보험료 5만 원만 늘어나도 20년을 내시면 곱하기 240 해보시면 계산 나올 겁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수백만 원 혹은 1,000만 원대 보험료를 총 납입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은품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좀 아끼는 방법이 훨씬 더 가입자분들한테 이득이란 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산하고 태아보험 가입하고 출산했는데 이제 출산했으니까 어린이 보험을 갈아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그분들 꼭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태아 시기에 유일하게 보장해주는 선천 이상 보장들을 출생하자마자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태아 시기에 가입한 건데, 이거 출산하고 어린이 보험을 갈아타라는 말은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어린이 종합보험, 태아보험은 가입하는데 실비는 나중에 출산하고 가입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따로 가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막상 아기 치료받으면 실비보험 가입 까다롭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안 봐주는 회사도 있고, 치료 이력, 감기로 갔다 온 이력만 있어도 보험 거절해버리는 게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단독 가입입니다. 이 실비보험 단독으로 가입하시면 보험사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실비보험 꼭 같이 가입하십시오. 그 몇 달 보험료 아끼시려고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거 아끼시려고 하다가 병원 치료받을 때 못 받는 부분이 생기고 또 병원 치료받으면 이후에 가입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발생하는 손해가 저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비보험 꼭 종합보험 가입하실 때 태아 시기에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 선배 부모로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비 부모님들 너무 보험에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가입하시고 그리고 몸조리 잘하시고 그 여윳돈 보험료 아끼시고 여윳돈은 아이 육아비용 출산하고 나면 육아비용 그다음에 뭐 교육비 이런 것들로 돈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입하는 설계 구성 현재 지금 제가 설계 영상 찍은 이후에도 좀 정책이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최신 기준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구성 받아보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에 카톡 상담으로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은 제가 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이보험상담소 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